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뭐 지방선거, 뭐 구체적인 어떤 대진이나 이런 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울 교육감 선거와 대구시장 선거에 관련해서 좀 돌아가는 상황들 좀 확인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서울 교육감 선거인데요. 참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안타깝다기보다는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이제 2014년 6월에 이제 그 조 의원이 이제 교육감에 당선이 됐는데, 그 선거 날이 또 마침 저희 그 과동문 행사가 있는 날이고, 이제 또 마침 제가 속한 학번이 이제 이를 주관하는 그 행사여서, 그래서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시다발이도 하면서 이제 기르고 있는데, 행사 중간쯤에 이제 이전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조 의원이가 뜩 나타나서 뭐 이제 일부 뭐 동문들은 박수도 치고 뭐 이랬던 것이 이제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분위기상 뭐 조 의원이가 당선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왔나 그냥 보듯이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거 그날 조 의원이가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선될 줄 알았으면은 정말 쌍욕을 좀 퍼부었을 텐데, 그냥 좀 낙선하는 게 좀 예상이 돼서 그냥 뭐 그런 사람 붙잡고 괜한 시비를 뭐하러 걸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아쉽질 일도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조 의원 교육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는 뭐 교육에 대한 대학 교수를 했다는 거 말고는 뭐 아무런 교육과 사실 관련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놈의 대학 교수도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바깥에 뭐 외부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전념했던 것이라, 사실 뭐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교조 앞잡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낙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뭐 두 번의 이제 이런 지방선거에서 이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이 8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조 의원의 악행을 지금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서 이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이른바 줄여서 교추협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 뭐 이동희 전 교육부 장관, 뭐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이제 그 구성하고 있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 네트워크 등이 주도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른바 교추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3월 30일 날 조전혁 전 의원을 서울 중도 보수 후보로 결정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이 단일화 과정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 이제 그 변호사들 단톡방에서도 이럴 수가 있냐, 이랬다가는 예비 후보로 선거로 나가봐야 이건 뭐 무조건 무효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뭐 기존 선거판과 전혀 다름이 없는, 오히려 더 정도가 심한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게 아니냐는 지금 의심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전혁 후보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당선이 그대로 유효하겠느냐라는 이제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또 가세현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 이제 박선영 후보가 뭐 이근을 뭐 옹호했다, 이근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제 비토를 놔가지고 결국엔 이런 또 혼란한 과정에서 박선영 후보가 이제 중도 사퇴를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이 교취업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서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주호가 또 출마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단일화를 또 다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 이주호 대해서는 뭐 대표가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대 때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뭐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는데 또 일조를 한 자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보수 성향의 교육 관계자로부터도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늘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이주호가 나와서 이 어떤 뭐 선거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 뭐 제가 경기도나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 중도 성향의 후보들 사이의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번 선거판을 봤을 때 결국 썩을 대로 썩은 교육계의 난맥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장 선거가 이제 좀 요즘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좀 화제의 거리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 이제 내려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당초에 좀 예상을 뛰어넘고 바로 6월 달에 예정된 이제 지방선거에 유영하 변호사를 사실상 선거에 참여시키는, 이게 뭐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좀 소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봤을 때는 뭐 후원회장을 맡겠다고 본인이 뭐 직접 이야기했다거나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방송을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유영하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봐서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를 독려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요. 뭐 어찌됐건 이제 현 권영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선거에 3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까지 3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3선에 도전할 수 있음에도 이제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뭐 대구 시민께서는 더 잘하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 권영진의 어떤 대구시장 8년은 정말 시간만 축내는 아무런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보이지 못한 정말 엉망진창의 시정 8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뭐 3선에 뭐 도전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마음을 먹기가 어려웠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을 또 이제 홍준표가 노리고 이제 출마를 선언했고, 그다음에 김재원도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 뭐 김재원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언급할 가치가 없고, 아무래도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선언 이전에는 홍준표가 그냥 그대로 손쉽게 대구시장이 되는 걸로 뭐 생각이 됐었는데, 뭐 홍준표 입장에서는 복병을 만난 것 같습니다. 홍준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퇴행적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친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뭐 서울, 송파, 동대문 등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원내대표, 뭐 당대표 등을 역임을 했었는데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친이 세력과의 어떤 뭐 갈등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이제 그 낭패를 좀 보았다가 뭐 경남도지사에 이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 이후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또 자신의 출생지인 경남에서 이제 출마하려다가 당에서 반대하니까 아예 대구, 보수의 텃밭인 대구 수성구로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니 이게 허용이 되지 않아서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이제 복당을 좀 해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요즘 이제 그 삼국지가 인기를 좀 많이 얻으면서 이제 그 여포를 이제 그 밖에서는 끽소리를 못하고 집안에서만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우는 이제 그런 캐릭터를 두고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방구석 여포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전형적인 이제 홍준표는 이제 퇴행을 거듭하다가 방구석 정치인으로 이제 전락을 했고, 뭐 조국과 문재인 옹호엔 또 열을 올리는 좀 희한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이가 급하게 뭐 청와대 뒷산을 개방한다고 나섰다가 이제 그 오래된 그 유적으로 그 문화재로 보이는 그 주춧돌 위에 김정숙이하고 둘이 이제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서 이제 홍준표 본인이 만들었던 청년 정치 플랫폼의 청년의 꿈에 한 이제 네티즌이 문 대통령이 직접 문화재인지를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을 정부 부처들이 나서서 변명하면서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의 글을 올리니까 여기에 모르고 했겠지요라는 답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준표는 문재인을 또 옹호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최근 이제 기념 행사장에서 이제 문재인을 만난 이준석이 아주 뭐 문재인한테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되었었는데, 하여튼 홍준표, 이준석 이 사람들은 보수 정치 세력 내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남동원 치면서 왜 문재인과 민주당한테는 이렇게 한없이 약하고 이들의 편을 못 들어줘서 안달인 것인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출마를 이제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표를 비롯해서 비판적인 그런 뭐 당연히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뭐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제가 뭐 대구 시민분들을 뭐 옹호하려다기보다는 제가 좀 연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본 결과, 뭐 홍준표와 김준표에 비해 뭐 유영하가 나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 하여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개인적으로 대구야말로 참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도시이고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대구 지역의 개발, 또 대구 지역의 어떤
성장 이런 것이 참 정체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뭐 거기에는 뭐 홍준표, 김재원, 뭐 유영아를 포함해서 대구 시장을 맡겠다고 나선 정치인들 수준을 봤을 때 크게 뭐 놀랍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간혹 좀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경북 정치인들, 뭐 경북 도지사부터 포함해서 권영진 현 대구시장까지 뭐 개헌의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구역을 뭐 통합하겠다. 그래서 이제 큰 지자체를 만들어서 이제 뭐 확보된 예산이나 어떤 힘으로 대구 경북 지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것이 뭐 문재인 일당들이 추구했던 지방 분권형 개헌 추진의 일환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이었고, 뭐 경북도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안동과 예천 경계 지역에 이전을 했는데,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북 전체 지역을 봤을 때 이제 포항, 경산 이런 곳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 안동과 예천 사이의 경계 지역에 이제 경북도청을 이전함에 따라서 사실 이전 효과는 뭐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경남에서 봤을 때 부산은 뭐 원래 그 어떤 행정이라던가 어떤 그 지역의 중심이 원래 역할이 아니었다가 이제 6.25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급속히 성장을 했던 도시이고, 반면 대구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백 년을 넘어서 아마 뭐 1000년 넘게 정말 그 지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또 이를 위한 많은 인프라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뭐 경북 북부 지역에 경북도청을 이전한 것이 과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신공항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홍준표가 대구에 유세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한테 대구 신공항을 반드시 약속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압박도 넣는 모양새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지들이 대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군위, 뭐 의성, 뭐 지금 확정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대구역에서 한 뭐 3, 4km, 4,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비교적 도심 지역과 가까운,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소음 등의 이제 공해가 굉장히 좀 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구공항에 이전 이제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대구공항이 지금 현재 후보지인 그 뭐 군위, 의성 등에 이제 위치하게 된다면 대구 도심에서도 1시간은 가까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구의 좀 새로운 도심이라 할 수 있는 수성구나 이제 혁신도시, 동구의 혁신도시 같은 지역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1시간도 훨씬 넘게 이제 소요가 되는 거리이고,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김해공항과 크게 차이도 없는 뭐 그런 공항이 대구 경북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위치하게 되는 것이어서 과연 여기 새롭게 들어설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이 얼마나 많은 항공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으려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영남 지역에서 뭐 대구, 부산을 제외하면 이제 포항과 울산이 여러 가지 항공 수요라던가 어떤 이제 그 도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 울산에서도 훨씬 더 멀어지기 때문에 현재 대구공항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과 마찬가지로 좀 제 개인적으로 황당한 공항 건설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이제 성장에 더딘 지방에서 그 공항 행정기관들을 유치해가지고서 어떤 효과를 보려면 보다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대구 지역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집중적인 배치로 인해서 개발이나 경제성장 효과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알고 있는 지역이 이제 대구다 보니까 주로 대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다른 지역도 크게 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뭐 태어나거나 뭐 성장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나름 여러 상황에서 이제 지방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재판이라던가 뭐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이제 친척분들 이제 계시는 이제 그런 지역들을 쭉 돌아다녀온 제가 경험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이라는 것도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 이런 뭐 국가기관들의 수준이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모자란 삼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백히 사류 이하의 인간들이 모여서 지방 행정이라는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30년이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이 뭐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능력도 정말 1도 없는 그런 작자들이 뭐 지방자치란 이름으로 나름 센 힘과 또 상당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결과 수도권, 그래서 국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부분이 많은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뭐 앞서 말씀드린 교육감 선거, 그다음에 대구시장 선거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지방의 어떤 발전,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는 여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라는 것이 지금 다시 한번 좀 확인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결과적으로 지자체를 봤을 때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토가, 수도권에서는 뭐 이름도 성도 얼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지방 행정을 지금 맡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하여튼 이런 교육감 등의 어떤 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초, 중, 고 등학교 이제 학교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뭐 이런 교육감이 관여할 부분이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이런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